우리 소부장님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있는 건데, 문제는 반도체 섹터가 메모리, 비메모리, 그 다음에 전공정, 후공정,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가 문제인데요. 소부장에 대한, 아까 그 스토리가 있는 투자를 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소부장에 대한 아이디어,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봤을 때 이제 사실은 반도체를 본다면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의 스토리가 지금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메모리 관련 주식들을 본다기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수익률 면에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관심권에서는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DDR5가 가장 좋은 선택 대안의 1번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올해 3분기부터 말씀드렸듯이 DDR5가 양산이 시작됩니다. 3분기부터? 네, 3분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양산 안 하고 양산을 위한 막 준비들을 기구를 놓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벌써 5에서 5로 넘어가는 8월이잖아요. 네. 8월이면 이제 3분기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이제 보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산이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의 실적 증가가 담보되어 있는데 DDR5를 보자면 과거에 이제 제가 6월 달부터 해서 계속 심텍 사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제 기억에 심텍하고 한 종목 더 드린 게 해성 DS였어요. 해성 DS도 많이 올랐어요. 네, 해성 DS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은 무조건 그때 보시라고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던 자리였고요. 심텍은 다소 중간에 이제 심텍 홀딩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블락딜을 한번 하면서 주가가 한번 눌렸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다 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또 눌림목의 기회였는데 어쨌든 6월 달부터 이제 심텍과 해성DS를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였는데 DDR5 관련된 이슈도 그때 이미 6월 달부터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실적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운 섹터인데요. 일반적인 그 메모리 주식 같은 경우는 사이클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PER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였는데 DDR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그 모멘텀 발생으로부터 PER 상승이 계속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도 메모리 주가가 상승할 때 DDR5 관련주도 동반 상승하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 DDR4의 경우에도 봤을 때에도 전체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보다 DDR4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텍 같은 경우도 DDR3, DDR4일 때 주가가 굉장히 급상승을 나타냈던 기억이 있고 DDR5에서도 결국은 가장 큰 수혜주로서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목으로 본다면 일단은 심텍 그리고 아비코전자 두 개가 이제 PCB하고 수동 부품 업체로서는 심텍과 아비코전자 PCB와 수동 부품 업체로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DDR5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은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엑스콘 그다음에 테크윙 이 세 업체가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는 상당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후공정을 하는 업체들 중에 LB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켓 업체로 본다면 ISC라든지 TSA 이런 종목들이 이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나 매출에 대한 레벨업을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DB하이텍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실적 레벨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수 있겠고요. DB하이텍과 한미반도체는 이미 이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한 2년 정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반도체와 DB하이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심텍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고 주가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아비코전자는 어제 좀 알았으면 오늘 아비코전자 엄청 올랐네요. 네. 15% 올랐는데요. 거래도 엄청 실렸고요. 요거는 이제 DDR5 쪽이 이거고 아까 그 후공정, 유니테스트, 테크윙 이런 것도 DDR5만 하는 건 아니지만 후공정 단에서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유니테스트, 테크윙. 근데 5G 관련주 이미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DDR5 관련주. DDR5 관련해서. 여전히 밸류가 6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아직은 전혀 부담이 없는 주가 수준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실적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급하게 올라와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물망 차트에서 밴드 상단을 이미 돌파를 오늘 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추세 상승은 아직은 조금 더 충분히 가능한 국면을 볼 수 있겠고 아마 그렇게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밑에 사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굉장히 뭐 저희가 격려를 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룸은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룸은 남아 있다. 그래서 눌림목대에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그거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요. 공정이 까다롭고 많고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많다는 게 고민이잖아요. 그렇다고 ETF를 사자니 답답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이슈를 잡고 관련된 기업들로 이제 가는 게 좋은 접근인데요. DDR5 관련해서 DDR4에서 5로의 한 단계 그 패러다임 공정전환 네. 이런 게 있으면서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심텍, 아비코전자는 오늘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얘기하는 길에 쭉 한번 보자. 후공정 단에서 또 볼게. 테크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꽤 올랐죠. 테크윈도 좋고 유니테스트도 견조하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신 종목들을 좀 제 노트북은 지금 볼 수가 없나요? ISC 굉장히도 견조하게 올라왔습니다. TSE는 조금 저는 생소한데 이것도 소켓 업체예요? 소켓 업체입니다. 네. ISC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후공정단의 LB세미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LB세미콘. 테스나, 네. 네페스 뭐 이런 종목들도 후공정단의 이제 주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테스나도 모양새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여기에서 뭐가 가장 탑픽이냐면 이렇게 볼 때는 물론 이제 심택이 눈에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종목 정도는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DBI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DBI텍 좀 끊어서 얘기할게요, 차장님. 네, 일단 네. DDR5라는 접근 전략으로 해서 이제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말씀하신 비메모리잖아요, 그죠? 네. 비메모리 쪽에 가장 대표적인 게 DBI텍이잖아요. 네. 근데 DBI텍 얘기를 좀 해주세요. DBI텍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 조금 아쉬운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항상 보면 수요가 많아져서 캐파 정책을 계속 해오면서 중간에 이제 유상증자라는 걸 이렇게 뉴스를 내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아픔을 한 번씩 주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캐파 정책을 한 이후에 또 주가가 또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상증자의 아픔을 주면서도 캐파 정책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또 신고가를 계속 내는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은 이제 캐파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DBI텍 같은 경우도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그 쇼티지가 장기화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이야기를 5, 6월 달에 드렸을 때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그 8인치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 고부가가치 사업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인치 사업을 대부분 다 뭐냐면 좀 많이 이제 8인치 사업을 손을 놓는 거죠. 그래서 8인치 사업을 별로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좀 더 고단위의 어떤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는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한두 개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는 그러니까 DB하이텍이 있고 글로벌리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이 이제 8인치 입장에서 남아있던 회사였죠. 근데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죠.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IoT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작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실질적으로 가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고요.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하게도 자동차하고 가전 똑같이 들어갑니다. 가전도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폭발하고 있다, 수요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8인치 파운드리 남아있는 자들의 어떤 시장이 돼버린 거죠. 이 부분에서 DBI텍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워하는 게 이제 캐파 증설을 왜 안 하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돈도 좀 많이 들고 그다음 캐파 증설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DBI텍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100%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내년 같은 경우로 본다면 올해 기준 대비 내년에는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쇼티지는 장기화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마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3분기에 DB하이텍이 한 1,000억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 최대 아마 영업이익을 분기로 이제 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업이익을 한 5천억 가까이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더입니다. 3조 원더이기 때문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3조 원더면 아직도 싸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감가상각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60억 정도이거든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0억대로 감가상각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익률 증감이 또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져본다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이 약 5천억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3조가 안 되는 시가총액 여전히 싸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올 연초로 따져본다면 뭐 DB하이텍 많이 올랐죠. 근데 여전히 룸이 남아있다고 시장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로 설명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